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E9을 말씀드렸습니다. E9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요9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하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E9을 지지하고 갭 상승으로서 이 상방 추세를 뚫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뚫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라 하는 시그널을 줬는데 내일 또 5일선을 깰지 어쩔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흔들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니까 자세히 본다면은 자 여기서 요 고점을 뚫고 올랐습니다.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고 뉴월드가 펼쳐졌고 조정이 들어오면서 장중에는 몇 번 뚫고 왔습니다. 종가로는 안 뚫었지요. 이 나이를 안 뚫었습니다. 그래서 간당간당 하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하방을 지지받고 올랐습니다. 올랐고 선물로 바라보게 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선물보다는 코스피 200이 좀 더 명확하게 보였나 보네요. 뭔가 하나 좀 선명하게 보인 게 있었는데 선물도 아니고 코스피도 아니면 코스피 200이겠지요.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자 요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요 나인과 요 나인을 껐는데 여기서 내려올 때 껐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요 위에서 껐던 라인이 어느 정도 내려올 거냐? 이 정도 선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언더슈팅이다. 매수를 해야 된다. 요런 개념으로 꺼놓은 선입니다. 그래서 요 떨어질 때 내가 3일을 들어갔습니다. 옵션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깡통이 나버렸지요. 깡통이 났습니다. 옵션은 잘 본다 해가지고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은 그냥 골로 갑니다. 차라리 위클리 지금 옵션이 크게 위클리와 본 옵션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위클리 쪽으로 힘이 좀 더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본 옵션 쪽이 좀 약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위쪽이니까 좀 길게 보고 들어갔는데 거의 닭깡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이게 대략 중앙선쯤 되는데 중앙선을 그었는데 여기서 이 정도 올라오면은 저항을 받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받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저항받고 떨어지면서 여기 닿으면은 언더슈팅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목요일 날 장이 열리고 금요일 날 5월 5일 어린이날 장이 쉬었지요. 그리고 월요일 날 장이 벌어지니까 파생 쪽은 이틀만 하루만 쉬어도 특히 위클리 같은 경우는 이 행사가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라갈 거는 같은데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왜냐하면은 제자리 걸음만 되더라도 가격 자체가 거의 20% 30%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말 지나면 그래 날아가는데 금요일까지 쉬었으니까 더 날아가니 내가 요즘 파생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바꿨습니다. 생각을 읽지 않는 매매를 하자 쪽으로 바꿨습니다. 읽지 않는 매매.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는 매매. 적게 먹더라도 손실 보지 않는 매매. 이날 종가로 들어갔다가 오늘
시초가에 팔았으면은 뭐 2배, 3배 정도 수익이 났을 건데, 어쨌거나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뭐 아닌 거니까, 어쨌거나 내가 말씀드린 이 라인보다 위에서 시작을 했고, 또 위쪽 방향으로 가는 듯이 보입니다. 어쨌거나 내가 끊어놓은 선에서 간당간당하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바로 위로 갈 수도 있고 뭐 좀 눌림을 가졌다가 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방향이 뭐 확실하게 위쪽이다 하고 보기는 뭐 누가 봐도 어렵지요. 근데 나는 심정적으로 뭐 위쪽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든 눌렸다 올라가든 이 라인 정도 되면은 또 한번 눌림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정도 올라오면은 주식을 가진 사람들 수익 나면은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올라가면 어쩔 거냐?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면은 다시 따라 붙는 게 맞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거 보고 재차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업종 차트로 들어와 가지고 자, 20일 라인에서 지금 오늘 딱 걸쳐놨지요. 내일은 위로 올라갈지 눌림을 갔다가 갈지 뭐 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방향이 일단은 윗방향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점을 뚫고 더 갈지 아니면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뭐 떨어질지는 뭐 지나봐야 알겠다 하는 생각인데 뭐 심정적으로는 뭐 위쪽 방향이니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지요. 한 십몇 년 전에도 그런 이벤트에서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런 그 미국 부도 나는 날이죠. 미국 부도 나는 날, 정부에서 쓸 돈이 없어지는 날, 부채 한도액을 의회에서 승인 못 받아가지고 못 받게 되는 날, 그런 날이 십몇 년 전에는 8월 달에 왔는데 올해는 7월 달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또 6월 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부채 한도 증가를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미국이 쓸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또 몇백 포인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IMF 놓고 리먼 사태 때 20년이 지나지 않아 놓으니 한 10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방어를 잘했습니다. 왜 잘했냐? 뭐 국가가 예전에는 외환을 관리했었죠.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 근데 멍청한 김영삼은 외환이 뭔지도 모르고 자빠졌었죠. 정치를 한다는 놈이. 맨날 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보니까 뭐 정권을 이끌 능력 자체가 없었죠. 그 밑에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뭐 김대중 정권도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뭐 잘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쪽 지지자들은 암만 못해도 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지 세력이 말하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 모든 시각은 본인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 임원 사태가 벌어진 지가 뭐 20년도 안 지났는데 그때 리먼 사태를 당했던 세력들이 금융위기를 당했던 세력들이 그대로 있는데 또 반대 세력도 그대로 있는데 뭐 그대로 있다는 100%는 아니지만은 뭐 상당 부분 절반 이상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똑같은 일을 당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그때만큼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은 하락은 있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봉으로 보면은 바닥을 찍고 하나, 둘, 셋, 넷, 5개
거의 삼산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삼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더라도 조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의 시기가 미국의 부채한도와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련이 좀 있으면은 그런 부채한도 정액에 실패하고 나서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재차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일 가능성이 많겠죠. 반등으로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 떨어질 때 이 저점을 깰지 안 깰지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지 않을까. 나는 지금 정상적인 주가가 얼마 가야 되냐? 2,900, 3,000 정도 가야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로 발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가격이 한번 오르고 나면은 물가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전의 물가나 지금 물가나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블 사태가 벌어진 90년쯤이죠. 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물가 변동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30년 전과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죠. 급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근데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건은 갖춰져 있지 않다. 갖춰져 있지 않다. 주가가 올라갈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 게 그래도 바닥 대비 한 400포인트 기어 올라왔다. 뭐 이렇게 봅니다. 내 관점에서는. 요때 말고 요때는 주가 부양을 하려고 무지 애를 썼죠. 전 세계가. 그래서 이때는 제외하고 이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올라갈 때 스물스물 올라가다가 급하게 올라가고 했는데 설마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 이번에도 아마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개인들이 거의 그 너덜너덜하게 다시는 주식을 안 한다 하는 정도가 되고 나야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텐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조정을 줄지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서 개인들을 이 시장에서 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버텨야죠. 버틸려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버티기가 좋지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는 오랜 기간 이 시장에서 시장이 누를 때마다 내가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다 죽었거든요. 옵션 말고 파생 쪽 말고 선물 쪽 말고 주식으로 볼 때 얘기입니다. 파생으로 볼 때는 수없이 많이 죽어가지고 뭐라 말씀을 못 드리고 주식으로도 많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완전히 떨어지 나갈 때 그때는 내가 좀 더 강해졌거나 떨어지지 않았으면 강해졌거나 아니면은 아직 바닥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직 바닥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간당간당하게 살아남아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아. 몇 번 더 흔들거나 또는 밑으로 심하게 들추면은 나도 골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번이 올라오면은 내가 얘기 좀 전에 선물로 보여드렸죠. 선물로 지금 20일 라인 아닌데 요
요 박스권에서 중간 라인을 내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이 중간 라인을 뚫고 335 정도 올라오면은 더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상당 부분 현금화할 것이다. 내가 통상적으로 내 현금 가진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레버리지를 2배 이상 가지고 있다가 요 올라올 때 좀 줄였습니다. 좀 줄여가지고 한 130% 정도 되나? 내 딴에는 많이 줄인 겁니다.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금액만큼은 털었다는 얘기죠. 좀 더 털려고 하다가 아직 수익은 약간 났는데 이자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요즘 금리가 높지요. 이자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놔두고 있는데 335 정도 올라오면은 그래도 지금 주식으로 보니까 이 시장을 견인했던 그런 종목들, 업종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종목들, 특히 이제 박사님 가진 종목을 여러 많이 드는데, 박사님 가진 종목이 이 우리 주가 상승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평가손이 많이 크지요. 일반적으로 일반 주식하는 사람들은 손실 났다고 얘기를 하고, 박사님은 절대 손실 났다고 안 합니다. 왜? 안 팔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파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정말 현금 돌리기 위해서 팔 때가 간혹 있는데 그거는 10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 보면은 박사님이 가진 종목들이 우량한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가손이 크다. 이거는 이번 상승에서 상당 부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슈팅이 나올 때 나도 상당 부분 정리를 하겠다. 마이너스한 걸 정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정리를 하고 나서 또 뭐 들어가서 물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목표는 내가 가진 현금의 절반 정도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진 거에서 한 7, 80%를 팔아야 됩니다. 아직도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요번에 슈팅이 나오면은 아마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또 음악에 뭘 안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은 돈을 상당 부분 빼낼 예정입니다. 빼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이 메이저 세력도 내 같은 하수들이 돈을 빼지 못하게 가전 수를 다 씁니다. 거기에 항상 말리 가지고 엮여 있습니다. 이 도박장에도, 나 도박을 잘 모르지만 도박장이 돌아만 가면은 도박장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즘 개인들이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너무 똑똑해져서 장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뭐 거기에 박사님 인형도 큽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수많은 기법들을 알려줘 놓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 기법들이 안 통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박사님 기법이 알려지다 보니까 박사님과 비슷하게 매매하는 스타일들이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또 이 박사님이 딱 고르는 종목들을 박사님 영상을 본 사람들은 거의 동일하게 고르는 경향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박사님의 이익이 쫓겨납니다. 박사님이 이익이 나면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이자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벌은 돈은 요즘은 최근 한 6개월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자를 빼고 나면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마이너스 상태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또 새로운 기법을 추구하고 하는데, 새로운 기법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예전에 하는 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법이다. 신법. 나도 오늘 반성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내가 매매를 하나 했습니다. 매매를 내일 지켜보다가 내일 하려고 하다가 요거를 하나 했습니다.
콜 335짜리를 하나 했습니다. 처음에 15에 하나 걸어놓고 매수 걸고 14 걸고 13을 갖다가 걸려고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요쯤에서 행보를 하다가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가려나 하는 생각에 0.18에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매수가 사지고 0.15에 걸었다 0.18로 바꾸는 바람에 사지고 그 다음에 0.17, 0.16, 0.15까지 쭉 걸었습니다. 1호까지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걸어가지고 했더니 원래 내 예상대로 0.13까지 빠졌죠. 그래서 이 작은 흔들림을 갖다가 내가 극복할 심법이 안 되는구나 뭐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빠질려나 어쩌려나 이래 되면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요. 나는 가능하면 바닥에서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잡은 것보다 더 빠지면은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을 쳐야 되겠다. 뭐 손절이 익절이 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0.18만 안 샀으면은 모든 게 플러스로 끝날 텐데 싶어가지고 0.17에다가 좀 걸었죠. 0.17에 걸었으니까 0.15, 0.16에 사진 거는 0.17에다 수익으로 돌아섰지요. 0.18에 산 거도 팔았으면 수익으로 전체로 돌아섰을 건데 이걸 갖다가 내가 못 팔겠더라고요. 최소한 본전에 팔 거로 0.18에 걸어놨는데 0.18에 두드리긴 두드렸는데 뭐 결국 매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0.18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일이라도 좀 더 오를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를 것이다. 뭐 근거가 뭐냐? 오를 것이다. 일단은 내가 지금 부호제 말씀드린 게 맞았지요. 위로 올랐습니다. 일단 5일선을 들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 미니 S&P 500과 나스닥 100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상해종합도 올랐지요. 항생도 올랐습니다. 대만가건도 조금 올랐거든요. 니케이는 뭐 화수목인가 한 3일 동안 장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안 열린 동안 쭉 올랐다가 오늘 좀 눌렀는데 눌렀지만은 5일선 위에 올라가 있지요. 그래서 뭐 그래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유로 쪽에서는 플러스로 가고 있네요. 영국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갔지만 코스피는 조금 더 플러스로 돌아섰지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 아니면 모레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뭐 내일 누르고 갈지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옵션을 오늘 약간의 수익을 내고 마쳤죠. 그래서 내일 335짜리가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눌리지 않고 뭐 바로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바로 될 가능성이 뭐냐 하면은 요 전고점을 일단 뚫었잖아요.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장중에 뚫었고 종가상으로는 뭐 별로 안 뚫은 것 같은데 종가상으로는 뭐 330으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참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심정적으로 위쪽이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일 위쪽 방향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1포인트라도 올라주면은 뭐 본전 정도에는 넣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수익, 오늘 시가에 0.30이 시작했거든요. 시가 대비 거의 반쪽이 났습니다. 자, 4.20포인트나 올랐는데 불구하고
얼마 못 올랐지요. 이게 옵션입니다. 방향을 맞추더라도 별로 먹을 게 없다. 이게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다. 그래서 내가 전략을 바꾼 게, 전술을 바꾼 게, 이 옵션을 가지고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 적게 먹더라도 이런 생각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정도 올라올 때, 한 335 정도 올라올 때 수익이 나면은 상당 부분 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단 틀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업종 따라 종목 따라 개별 종목은 달리 움직이니까 전체 흐름과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 개별 종목은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그렇게 하시라. 근데 전체 흐름은 일단은 윗방향으로 가는데 이 여덟 매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것 같고 더 넘어서냐 아니냐는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라 해봐야 이번 주겠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걸 뚫을 것이냐 뚫지 못할 것이냐가 결정되는데 나는 심정적으로 마지막 파동이 남았고 마지막 파동이 끝나면은 조정받고 내려올 것이다. 근데 마지막 파동 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쌍끌이를 냈다. 약 7천원 가까이 샀다. 여기에 의의를 두는 거죠. 시장이 시작할 때는 기관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샀는데 나중에는 오르니까 개인이 털어버렸죠. 그래서 아직은 방향이 위쪽일 가능성이 많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아직은 개인이 올라갈 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위쪽 방향이다. 요쯤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를 보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요쯤에서 기관이 매수를 내가 끌어올리면은 방향이 위쪽일 것이고 외국인까지 같이 매수를 끌어올리면 더더욱 위쪽일 것이고 개인이 요쯤에서 사서 밀어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마지막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마지막 슈팅이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어제 다 못한 얘기를 오늘 마저 했습니다. 새벽에님 모쪼록 트레이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